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미사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또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는데요. 온누리의 평화를 기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탄을 축복하는 하얀 눈이 내리는 담양 메타세커이어 거리. 하늘에 매달린 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하얀 눈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성탄절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까 기분 너무 좋고요. 가족과 이렇게 나와서 즐길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대형 트리가 설치된 상점가에는 빨간 코의 산타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꼬마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산타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선물을 받아든 꼬마 손님들의 발길은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산타도 많이 사탕이나 그런 간식도 2개 받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도심 속에서는 춤과 비보잉으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무대를 주름 잡는 화려한 동작 하나하나에 한 해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실내에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하얀 케이크에 조심스럽게 올려지는 과자와 초콜릿에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정말 내년에는 더 잘 살자. 저 그렇게 기원하고. 각 성당과 교회는 일제히 미사와 예배를 올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신도들은 경건하게 두 손을 꼭 모으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성당과 교회 그리고 야외 축제장에서 시민들이 성탄 휴일을 즐기는 방식은 각자 달랐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눈과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1에서 5cm, 서해안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영광과 한평, 무안, 신안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화순과 곡선, 구례 등 7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의심 대상에 현직 구청장 1명과 시의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당원 모집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경선 참여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징계 수위에 따라 공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현역 선출직 평가 결과도 광주 지역 구청장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들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있지만 갈수록 이를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없는 것도 이유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인데요.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인데 여력이 안 되는 마을은 또다시 도태되는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체험관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떡방아 찍기 등 체험 도구들은 한 곳에 쌓여 있고 의자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숙박을 위한 공간에는 이불이 2년째 그대로 묵혀 있습니다. 이 체험 공간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 2011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올 때는 한 30명, 40명씩 왔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거의 동원해서 막
나와서 같이 인절미도 만들고 막 구루마 타고 소구루마도 같이 타고. 하지만 지금은 전화 받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마을 이장이 무보수로 위원장을 맡아 시설 관리만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마을 주민 40여 명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겁니다. 몇 번 댕겨봤는데 뭐 크게 반응은 없어요. 자산이 없다, 돈이 없다고 안 해줘요. 잘 힘들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다. 올해 전남 지역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예산은 약 30억 원. 이 중 25억 원은 가장 시급한 인력 채용, 즉 사무장 활동비로 쓰입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 170여 곳 중 약 60%만 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지원해도 잘 되기 어려운 곳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인데 공모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력이 안 되는 마을은 또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 체험 마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모두 1,192곳. 농촌 주민들은 마을이 다시 활력을 찾길 간절히 바랍니다. 운영이 쉽지가 않은데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을 생기, 살아있는 마을, 제 마을이거든요.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달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오르면서 30개들이 특난 한판 가격이 7,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를 기준으로 특난 한판의 소비자 가격은 6,835원으로 평년보다 5.13% 상승했습니다. 달걀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남에서만 3건, 전국적으로는 21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산란계 275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사라지는 학교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민이 함께 나섰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비는 파란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아오르고 꽃잎은 분홍빛을 머금으며 생기를 찾습니다.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이들의 등굣길을 밝히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해 동안 틈틈이 만든 벽화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청소부터 시작했었어요. 여기 벽을 다 갈았거든요. 색깔도 하나씩 내다 보니까 이제 다채로워지고 정말 약간 이제 점점 뿌듯함이 온다 해야 되나? 목포 도심에 위치한 산정초는 5년 전만 해도 신입생 수가 30명을 웃돌았지만 학생 수는 계속 줄어 올해는 8명이 입학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모두 34곳. 이곳 역시 오는 2028년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전망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그림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벽화 작업뿐 아니라 목공 작업을 통해 책장과 의자, 화분 등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만들며 학교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하나둘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배워나갑니다.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성을 들여서 그린 벽화로서 학교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드는 벽화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커서 학교에 왔는데 학교가 폐교됐다고 하면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계속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전남의 경우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 올해 전남의 초중고 학생 수는 16만 9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8% 줄었고 감소율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당국은 공동학부제를 확대하고 특화 프로그램 연계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사회와 학교와 연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학교하고의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넘나드는 그런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지속성을 위한 교육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김수출 성장세를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내부에선 기후변화로 김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현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김수출 시장의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김은 15억 불, 그러니까 한 45% 이렇게 늘려 잡았다 이런 거죠. 네. 너희가 너무 소심하게 잡은 목표 아니에요? 하지만 해양수산부 내부 보고서엔 정반대의 전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물김 생산이 정체되면서 해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김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계가 빠르면 5년 안에 현실화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구체적 전망도 포함됐습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수요를 충족하려면 3억 3천만 속 이상 생산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김 생산량은 앞으로 연간 1억 4천에서 5,500만 속 수준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양식기간이 짧아지고 병해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김 생산량이 최대 27.2%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생산량 정체가 지속되면 국내 김 가격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산량 증가 없이 수출 물량만 늘리면 국내 소비 물량을 줄여 수출용으로 돌려막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생산김의 7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조금 더 넘어서면 국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게 옛날 김값이 쌀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데 생산량이 안 늘고 있어요. 김 좋지만 이 값까지 치르면서는 안 먹을 거야 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산업계 전반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이 그 한계치다라고. 최근 한 연구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김 생산량 감소가 가져올 구체적 지역별 피해 규모도 공개됐습니다. 최대 생산지 전남의 예상 피해액은 1,416억 원에 달했고 전북과 충남은 각각 293억, 28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욱이 김산업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 고정 생산비 부담이 크고 품목 전환도 어려워 소규모 어가부터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남의 타 지역은 이처럼 소규모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처럼 생산이 조금만 줄어도 손실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사람들은 뭐 4명이든 5명이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얻어야 되고 또 생산이 적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그만한 그 인건비는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국민 반찬에서 수출 효자 품목까지 날개를 달고 성장하던 김산업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대명기전 대표이사 박태주 300만 원, 광주 삼육초등학교 24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남 지역에 해마다 100곳씩 5년 동안 모두 500곳의 햇빛 소득 마을이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2개 시군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햇빛 소득 마을 추진 공모에 대응해 5년 동안 해마다 100곳씩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후보지를 발굴해 공모 준비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